네, 이번 시간에는 1과목, 2과목 1회차 모의고사 2과목 풀어드릴게요. 2과목. 자, 2과목도 풀어드리는데, 제가 뭐 이렇게 상세히는 못 풀어드리고, 문제 취지가 뭐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걸 위주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1번, 다 알지만 맞으면 틀리면 X를 하라거든요. 저가전 종합에서 조사 방법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들을 고려하느냐, 이런 것들 좀 문제를 내고, 그런 거 냈거든요. 자, 저가 후 차가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고려해야죠. 이거 당겨진 거 틀렸죠. 그리고 저가점 우박사가 벌써 육아타박률 있잖아요. 육아타박률이나 낙엽률이나 이런 것들은 품종 수령 재배 방식 고려 안 해요. 고려 없이 그냥 그 동서남북 네 가지 해서 5개 육아 있잖아요. 5개 육아를 조사하면 돼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낙엽률도 동서남북 네 가지 이렇게 선정해서 하면 되고 품종 수령 구분 안 해요. 이것도 50% 피해 입은 착과된 잎에서 50% 이상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건 낙엽수로 봐요.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DC는 품종이 4종류의 가수의 적가 후 착가 피해가 발생한 홍도 품종에서 3주를 선정하여 모두 수화가 착가 피해가 구성하였다. 홍도 품종 적가 후 착가 수가 40%이다. 저가 후 착가 피해 조사할 때에 저가전 종합에서는 품종별 한 주씩 하고 농지당 3주 이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품종이 저가 후 착가 수 대비 60% 이상일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한 품종에서 3주 선정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4번 또 맞는 얘기예요. 그 낙가수 표본 선정 품종 등 고려 없이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 수감 면적 내 낙가수를 조사하고 100개를 추출해 낙가피가 요거는 낙가수 전체 이거 표본조사 해갖고 할 때에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 고려해서 표본주 선정하고 거기서 전체 낙가수를 산출하고 거기 낙가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100개를 추출해갖고 피구성하면 돼. 이건 틀렸어요. 품종 수령 재배 방식 고려해야 하거든요. 요렇게 11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선뜻 읽어보면 여러분들 해결을 못해요. 자, 문제 12번 다음 수학과목식 밭작물에 관한 사항이다. 가로 쳐라. 우리 가로 해놓을 거다. 나머지 이게 밭작물 품목 같은 거 좀 알아놓으세요. 이게 콩하고 양배추 들어가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비대추 정지수 적용하는 거 마늘하고 양파고 수확량 산출을 위한 수확 면적률 반정률하는 거 차죠. 차. 그 다음에 감자 병해충 방아벌레로 2급이에요. 2급 70% 해주고 자, 이 품종 수확이 감소한 부분을 보상하지 않은 사료용 옥수수죠. 사료용 옥수수는 요거는 경작불론보험금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수확감소보험금은 보상하지 않고. 자, 요런 거 2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요 특징 같은 거 요런 것들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13번 다음 자료를 차례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벼 관련된 문제인데 매벽은 이제 특이학은 미가입했고 가입 면적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표준가격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도열병 및 태풍 사고 수량 요소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네. 요런 정상 면적 고사 면적 수확불능 면적 병해충 면적 미보상 면적 창고 및 주택 면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수량 요소 수확량 산출량 조사 수확비는 30% 주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실제 경장면에서 창고 및 주택은 빠져야 돼요. 요거는 실제 경장 빠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경장면 요것만 갖고 실제 경장면 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4,000제곱미터예요. 실제 제곱미터가. 자, 요거 조심하세요. 실제 제곱미터 4,000제곱미터. 자, 실제 경장 산출하고 수량요소와 수확량을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수확량 산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수량요소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에다가 조사 수확 비율 30%에다가 면적 보존고수를 써줘야 되거든요. 면적 보존고수를 써야 되는데 피해 면적을 볼 때 있잖아요. 이게 특약을 가입을 안 했어요. 특약을 가입 안 했고 그래서 병해충 면적은 보상하는 제의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보시면 안 되고 피해 면적은 고사 면적하고 수확 불능 면적만 피해 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4,000제곱미터에서 100하고 200제곱미터 있잖아요. 요것만 피해 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면적 피해율이 7.5%예요. 1.5%는 피해 면적 보존 개수는 1.2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1.2배. 이렇게. 그래서 문제 13번도 요거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풀지 않으시면은 문제 바로 오답내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자,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자, 문제 14번.
다음 조건에 참조하여 수학감소 보고 지급을 위한 피해를 산출하시오. 자, 품목은 A씨는 청주에서 복숭아, 품목은 복숭아에 복숭아. 과수는 500주를 재배했다. 2020년 11월에 평년 수확량 15,000kg 보험에 가입했대요. 수확기 시전 태풍 피해가 발생 50주가 고사했다. 고사. 그러면 고사 주수 50주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확인됐고 추가 피해는 수확 종료 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세금 금융으로 감수량이 50kg 발생했다는 거예요. 과중은 현장에서 과중서 거래 평균 교정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수확 전 착과 조사 시 표본주 12주고 표본주 착과 수확계는 600개다. 평균 가중 개당 600g 기타 고려 요소는 없다. 요거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왜 냈냐면은 요거 사실 보면은 문장제로 내니까 여러분들 어려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거 되게 쉬워요. 분석하면 요거 뭐 수학량 간단 착과량 구할 때 있잖아요. 실제 결과수 500주 실제 결과주수에다가 요거 고사 50주 했잖아요. 고사 주수에다가 그 다음에 표본주 수학전 착과수 표본주 12주고 표본주 착과수 갖고 600개잖아요. 600개다 평균 가지고 쓰면 되죠. 이렇게 14,500kg 말이에요. 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확량이 착과량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수학 개시 후에 더 이상 사고가 없었으니까 이게 수확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주고 그 다음 병해충 감수량 더해가지고 피해를 산출해버리면 되거든요. 의외로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푸나 한번 보려고 제가 문제를 내준 거죠.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해라. 문장제 문제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문장제 이렇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훨씬 쉬워요. 지문이 복잡하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런 거 겁먹지 말고 문제를 읽고 풀어라. 문제를 읽을 때 중요사항은 체크하면서 따따따 가라. 숫자 같은 거. 그래서 그거 조건 빼먹지 말고 바로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풀면 돼요. 자, 15번 자문. 자, 15번 A, B, C는 각각 사과, 가을 감자, 마늘 있잖아요. 이음의 탭에 보면 다음 자료를 찾아 미부상 감수량 산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떻게 산출하나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미부상 비율에 대해서 정의나 이것도 잘 알고 있는 A씨가 사과잖아요. 농지 전체 잡초 70%가 분포했는데 과실선에 영향을 주었으면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대요. 자, 과수에서는 잡초가 있잖아요. 과실 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에만 미부상 비율로 잡거든요. 근데 밭작물은 잡초가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냥 바로 잡는데 과수는 영향을 미쳤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없어요. 없는데 미보상 주수가 10주가 있거든요. 주당 평년 수확량이 있고 그러면 미보상 주수에 대한 미보상 감수량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 좀 이것도 이거 하고 자 PC 농가는 병해충 가을 감자 병해충은 보상하는 제이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 없어요. 이거 병해충은 보상하는 제의가 되기 때문에 미부상 비율을 안 잡는다. 미부상 감소는 없다. 실시. 최근에 그 영농기준을 매우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비가 70% 정도 판단이 되었는데 실시는 수확 감소는 보상하는 제로 평년 수확량이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조사는 판단하지 않았다. 자, 보상하는 제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판단을 안 했을 경우는 미부상 감소는 다 잡아요. 평년 수확량, 수확량. 보상하는 제로 수확량이 감소했다고 입증이 안 되면은 안 되면은 이거 미부상 감소는 다 잡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15번 해놨어요. 요거서 A씨 사과, B 가을 감자 없고 병해충 보상하고 C씨는 다 잡고 보상하는 제로 미인정했으면 평년 수확과 수확량차 전액 미부상 감소를 다 산출을 해야 돼요. 자, 요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문제 15번도. 자, 이런 거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 그걸 좀 물어본 거예요. 자, 16번은 홍길동수는 제주도 노지에서 온주밀감을 경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재 대비하게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확 전에 우박 피해는 발생을 했는데 100%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는 게 수확 직전에 조사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동상에 수확 전 피해는 수확 직전 과실 손해로 시작하고 이후 동상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데 보험가입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자기부담 비율 20%예요. 수확 전 우박 사고는 수확 직전 추가 조사 내역 보면은 요렇게 보면은 이제 등급 내고 등급이거든요. 크기는 등급 내서 가입해갖고 가피가 40%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자 이걸 감귤은 요렇게 있으면 이걸 횡경이라고 그래요. 횡경의 크기로 등급 내와 등급 외를 구분하는데 자 등급 외는 71mm 이상이 되다든가 49mm 미만일 경우 등급 외요. 등급 외 이것도 등급 외고 여기 안에 속하지만 등급 내요. 등급 내에는 이렇게 1, 3, 5,
8, 100 이렇게 나가잖아요. 3, 5, 8, 100% 요렇게 쳐져요. 그래서 이게 40%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건 등급 내에 50% 피해 과실이에요. 이거 그 과육이 부패해버리는 건 100% 과실이고 100% 피해 과실 등급 내. 그 다음에 행경의 크기가 40mm잖아요. 그러면 등급에잖아요. 등급에. 그 다음에 71mm 이상이고 과피가 10% 이상 피해를 보면은 여기는 50%를 보고 등급외로 크기가 되고 여기 과피가 이제 10% 이상 피해를 봐야 돼요. 이거 했을 때는 80% 피해를 보거든요. 요거. 그래서 그리고 여기 20% 정도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등급에 80%의 피해예요. 80% 피해요. 크기는 등급에다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크기가 등급에로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면 등급에는 무피해 과실도 30% 피해를 봐야 돼요. 병해충 과실은 무피해 과실로 보는데 등급에로 빠져버렸으니까 요거는 30%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등급에는 그 피해 과실에 또 50%만 또 반영을 해줘요. 반영을 해주는 거. 그런 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미보상 비율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상해 피해 조사는 여기 있는데, 여기에 동상해는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 네 가지 이제 딱 선정하고 각 가지별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지가 달려있다가 여기는 기수학 해버렸다 그래요. 기수학. 동서남북 네 가지 전체 과실 중에서 기수학 과실에서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봐야 돼요. 동상에서는 이제 그 남아있는 과실 있잖아요. 80% 배피로 정상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 동서남북 총 과실수를 주었거든요. 이 전체 과실수가 200개라는 거예요. 200개에서 나머지 빼면은 140개, 200개, 160개, 180개를 빼면은 요게 기수학 과실수거든요. 그러면 기수학 과실, 기수학 비율, 그 다음에 일자별로 월별로 기수학 비율이 나오거든요. 원래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했을 때 기수학 비율과 실제 기수학한 비율과 수학기 경과 비율과 그 다음에 기수학 비율 차이는 정상 과실로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거 좀 조심해서 풀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과실손해 적용할 피해율 산출하고 동상해 보험금 산출하고 과실손해 추가 보험금을 이제 구하라고 했거든요. 동상해 1차 사고 피해율 산출 시 기수와 수학기 경과 차이는 정상으로 반영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이 문제도 지금 이제 문제가 오복무감 수치가도 과실에서 하나가 나올 텐데 지금 뭐가 나올지 하나가 몰라요. 지금 뭐가 나올지 감귤이 나올지 복분자가 나올지 어디가 나올지 무화과가 나올지 무화과도 작년에 이제 출제가 돼가지고 이제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다 해놔야 돼요. 감귤이 문제 낼 게 조금 많은데 지금 교재상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복분자가 지금 나올 걸 예상을 많이 내는데 어디를 낼 수도 있고 또 감귤도 조건만 잘 정리해서 내면은 우리 교재에서 내는데 하자가 없어요. 문제 조건 잘못 줘버리면 이제 이건 또 오르심이 나는 거고. 자, 가실턴에 보면 50% 있잖아요. 50% 피해가죠. 저 등급 내 100% 피해 과실하고 등급에는 80%하고 그 무피해 과실 있잖아요. 그거 저기 병해충 과실은 정상으로 30%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요거에 50%면 32%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미보상 비율 적용하면은 28.8%가 나오고 동상해 사고 1차 사고 기수학 과실수 이제 찾아내면 20개 찾아내고 기수학 비율 10% 나왔고 수학기 잔존 비율 있잖아요. 이건 식에다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96% 나왔고 수학기 경과 비율은 그럼 1- 수학기 잔존 비율을 빼버리면 수학기 경과 비율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잔존 비율 빼버리면 전체에서 이 수학기 경과 비율이 나오는데 수학기 경과 비율은 4% 나오는데 정상 반영은 기수학 비율과 이렇게 10%가 있잖아요. 10%하고 수학기 경과 비율 차이를 반영 12개를 반영해 줘야 하거든요. 동상해 피해율은 80%고 100% 피해만 잡아주는 거예요. 전체에다 정상 반영 과실하고 18.75가 나오거든요. 동상해보험에 적용 자기부담 기호는 이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적용 못한 걸 좀 적용하는데 이게 저기 과실손해보험의 피해율이 32%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부담비율이 20%니까 다 반영이 되겠으니까 동상해보험에 적용할 자기부담 비율은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자 동상해보험은 보험가입금에다 1- 기사고 피해율 있잖아요. 요거는 미보상 비율 적용 안 하는 비율이에요. 저기 과실손해보험에 적용한 피해율 중에서 미보상 비율 반영 안 한 거 있잖아요. 그 피율 넣어야 돼요. 이거 넣고 수학기 경과 비율 넣고 동상의 피해율 넣고 미보상 비율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보험은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있잖아요. 이게 과실손해배분을 적용한다. 결정된 피해율 있잖아요. 요거에 10% 해주면 돼요. 요거에 10%. 요렇게 10%면 86만 4천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감귤 문제. 여러분들 쉬운 듯 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자, 요거 이렇게 풀으시면 돼요. 자, 문제 17번은 가축 문제인데, 가축. 손담에 충북에서 축사를 구비하여서 한우를 사용했는데 2020년 8월에 한우 수컷 30개월령이 사직을 또 긴급 도축에 따라서 30개월이면 25개월 초과하면 655kg 인정해 주잖아요. 요거 감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긴급 도축했다고 그랬어. 긴급 도축. 동가축은 축사로부터 견인하는데 이게 잔존물 처리 비용 쭉 설명했는데 긴급 도축했으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은 부장 안 해요. 보장 안 하는 거거든요. 긴급조치는 목적물 처분액을 손해액에서 보험가액에서 차감해서 손해액을 결정하거든요. 이거 조심해요. 이거 내가 좀 트릭 써놨어요. 이거 쏙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것만 빼면은 17번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문제예요. 보험가입금에 있고 자기부담 비율 보험금에 20% 해놓고 자 8월이니까 전전월 것 값어요. 전월이 아니라 전전월 8월달이니까 전전월에 2값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험가액은 350kg과 600kg, 킬로그램 단가가 큰 거 쓰거든요. 큰 거. 유구는 한우는 이게 한우예요. 한우. 유구는 500kg 쓰고 유구.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송아지 가격은 전전월 4월하고 5월령 써요. 4월하고 5월령. 500만 원이 500만 원. 도축제 바런스 도체 중량은 300kg인데 지육 가격은 만 원에다가 이거 75% 적용해 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해서 산출하면 돼요. 보험가액 산출하라, 손해액 산출하시오, 총 지급보험금 산출하라 그랬거든요. 요거 쉬운 듯 보면서도 그냥 썬뜻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 슬렁 읽고 가면은 그냥 쫙 틀리는 문제거든요. 좀 조심해야 돼요. 자, 보험가액은 한우수컷 25개월 초과하시는 655kg 인정하지만 킬로그램 단가는 350과 600kg입니다. 킬로 단가가 큰 거 쓰면 돼요. 큰 거. 자, 요렇게 쓰고 보험가액은 체중에다가 킬로그램 단가 요게 7,000원이 나오거든요. 요거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킬로그램 단가 이렇게 보면 7,000원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게 보험가액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이게 송아지 가격 있잖아요. 송아지 가격보다 적으면 송아지 가격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중하고 킬로그램 단가 구한 거하고 송아지 가격하고 한 거 있잖아요. 이 중에서 큰 거를 보험 가격으로, 큰 거를 보험 가격으로. 요거 좀 조심해서 이게 주의하세요. 요거 안 해갖고 틀린 사람들 많아요. 요거 보험가액 반드시 체중하고 킬로그램 단가를 하는데 송아지 가격보다는 커야 되니까 송아지 가격과 비교해서 큰 값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거. 그럼 500만 원이 나와요. 자, 목적물 처계는 이게 요거 있잖아요. 이거 도축장 발행 사고서 도체 중량에다가 지유가격 곱해가지고 75% 해주면 225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손해액은 500만 원에서 250만 원면 275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문 3에서 여기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제 4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손해액이 10% 27만 5천 원이 되는데 자, 가축 긴급 정도 잔존물 처리 비용 미지급이에요. 여러분들 답지에 내가 잘못 올렸어요. 27만 5천 원 이거 빠져야 돼요. 이거 삭제해야 되거든요. 이거 여기 긴급 도축이니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지급하지 않거든요. 지급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275만 원에다 275000 있잖아요. 이거 내가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거 지급 안 한다. 여기 손해액만 하고 그다음에 비례 보상하고 여기에 자기 부담금 빼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1760000이 나오거든요. 요거 내가 카페에다는 답지 수정해서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수정한 걸로 쓰세요. 여기 가축 그 문제 17번 긴급 도축할 때는 그 추가 비용 있잖아요. 잔존물 처리 비용은 지급 안 한다는 거 제가 지금 답지 처음에 올린 게 좀 잘못돼 가지고 수정해서 답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27만 5천 원 이거 빼고 여러분 산출하세요. 그럼 1760000원이 돼요. 자, 그거 좀 주의하세요. 그리고 문제 18번은 요거 원예 작물인데 여가 원예 작물도 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동별로 평가해요. 동별 1사고당 동별로 평가해서 같은 동에 다 합쳐서 10만 원 초과하면
지급을 하거든요, 요거. 근데 요거 딱 해서 이제 요거 이제 보험가입금 보험금 산출해서 보험금 산출해요. 각 동별로 보험금 산출하고 요게 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인지 다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비례보상도 해야 돼요. 비례보상. 이게 비례보상. 그래서 비례보상 하기 전에 10만 원을 초과하면은 보험금이 다 주거든요. 비례보상 후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 동별로 비례보상 하기 전에 10만 원을 초과하면 은행 작물에서 보험금을 준다는 거 그거 조금 숙지해놓으세요. 분담발사는 같은 단지의 유리온성 A대의 딸기, 토마토, B동의 오이를 경작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수학계의 지속적인 포미를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 자료 참조하여 부름에 담아시오. 이렇게거든. A동의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재배하고 B동의 오이를 경작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오이동 가입금액이 170만 원이에요. B동은 93만 원이고 요렇게 보험가입금액 합계는 266만 원이라고 해놨고 사고조사액 A동에 딸기하고 토마토가 이건 같이 가야겠죠. B동엔 오이가 있고 요렇게 보고 피해 비율 나왔고 손해 정도 나왔고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나왔으니까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해야겠죠. 비율로 상대로 제곱미터당 보장생산비 있고 표준 수학일 수 있고 이게 수학기 중에 사고 난 거예요. 자, 기상특보 발령일자까지 일수가 70일이고 최종 출하일자까지가 79로 지역적 재해특성 피해 정도를 고려한 날까지 일수면 그런데 요거 수학기 때는 최종 출하일자로 하는데 최종 출하일자로 해요. 그래서 수학기 중에 수학 개시 전에는 기상특보 발령일자로 하는데 수학 기준은 최종 출하일자로 하는데 지역적 재해특성 피해 정도를 고려한 날까지 다시 산출했으면 그 날짜까지를 그 수학일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고 근데 이 수학일자도 구해가지고 수학기 경과 비율이 있잖아요. 경과 비율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 풋고추 있잖아요. 요거는 10% 미만일 때에 10%를 한다는 거.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 1, 경과 비율 산출해라. 수령할 보험금 산출해라. 생산비용 지급 조건에다 가로를 채우시오. 요렇게 좀 문제를 내놨거든요. 요렇게 생산비 원예작물은 생산비 보장금은 1사구당 1동단이에요. 1사구당 1동단이고 여기는 버섯작물은 1사구당이에요. 1사구당. 이거는 한 동 단위로 10만원 초과하면 되고 여긴 다 합쳐서 버섯은 10만원 초과씩 지급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좀 오타네요. 잔액이 아니고 전액이요. 전액. 요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과 비율은 딸기 같은 거 2.5% 나니까 이거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 풋고추, 오토상 이렇게 해보세요. 오토산 호박, 오토상 고호, 오토상 고호 이렇게 해도 돼요. 오토상 고호, 오토상 고호는 오토상 풋고추하고 이건 호박이에요. 풋고추, 호박, 오토상 고호, 우리 화가 고호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오토상 고호는 수학기 경과 비율이 10% 미만이면은 10%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품목들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들은 그 버섯 작물도 상관없어요. 이것들은 그 오이, 토마토, 상추, 호박, 풋고추 있잖아요. 이거 버섯 작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과비율 10% 미만이면 10% 정도. 물론 국수 멜론 있잖아요. 국화, 수박, 멜론은 경과비율이 1이에요. 수학기 경과비율이. 자, 이런 것도 조심해요. 요것도 요번에 이렇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요거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 토마토는 그대로 가고 오이는 그대로 가야 돼요. 딸기는 2.10%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자, A동 지급 보면 딸기 요거 그냥 그대로 곱해줘 버리면 돼요. 딸기 재배 면적에다가 보장 생산배에다가 이렇게 딸기 재배 면적에다 보장 생산배에다가 여기 그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경과 비율. 요렇게 곱해지면 41,000원이 나오고 토마토는 65,000원이 나오고 두 개 합치면은 1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원래 지급 대상이에요. 두 개 합쳐서 지급 대상. 이건 보험가입 금액 이내로 있죠. 다 주고 비례 보상 여부는 자 173만 원 이게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보험가입 금액에다 이제 재배작물 딸기 100에다가 17,300에다가 요게 그다음에 딸기가 이게 만 원이고 그다음에 토마토는 딸기하고 딸기
재배 면적에다가 보장생산비, 토마토 재배 면적 보장생산비 하고 곱한 거 있잖아요. 요것보다도 적으면 비례보상해야 돼요. 근데 이거의 보험가입 금액이 54.75%니까 비례보상을 해야죠. 그래서 비례보상 후 지급보험금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보상 전후 선에 10만원 초과하면 보험금 주는 거예요. 비례보상 후에 지급보험이 아니고. 자, 이런 것도 좀 조심하고. 비동도 재건했다가 보장산다 보장비에다가 그 다음에 피해비율에다가 경과비율에다가 요렇게 피해비율에다가 손해정도비를 경과비율 곱하면 되거든요. 요거는 10만원 초과하니까 지급 대상이고 비례보상 여부 이거 보험가입금액 한도인 이것도 보험가입금액 한도인데 체크하시고 보험가 한도 내니까 요거는 비례보상 대상이죠. 100% 미만이니까 그래서 지급보험금 68,000원 이게 비례보상 전에 10만원 초과하면 보험금 주는 거예요. 요렇게 주면 돼요. 이렇게 주고 149당 1톡단위 149당 준다. 요것도 요런 것도 몇 번 풀어보고 이해를 다 하세요. 문제 18번도 이것도 시사성 있는 문제고 요번에 수학기 경과 비율 있잖아요. 조정하는 거 들어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냈어요. 제가 까다롭게 냈는데 요거 공부도 하시라고 이렇게 문제 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이거 18번 문제 천천히 풀어보고 생각하면은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빨리 풀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 다 틀리니까 천천히 풀어보시고 이제는 어딜고 그냥 한번 차분히 풀어보세요. 답지 보고 맞춰보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19번 19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거 문제 수학 계시오 처음 사고 났을 때거든요. 처음 사고 발생했을 때, 수학계시오 처음 사고 발생했을 때게, 이게 이제 보험금 구하는 건데, 이게 보험금이나 피해비를 갖고 보험금 구하는 건데, 요것에 문제가 좀 함정이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돼요. 손담보하시는 매신공사 500주를 경작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 가입은 수학계시오 100주를 수확한 시점에 강풍이 발생해 과실을 수확한 나무 중 50주, 자, 이렇게 수학계시오 500주를 경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수학을 100주를 수확을 하는 시점이에요. 100주를 수확하는 시점인데 아직 400주는 미수하겠죠. 미수학을 했는데 그 발생하여 과실을 수확한 나무에서 여기서 50주가 고사해버렸어요. 피해가 왔고 50주 고사하고 그 다음에 미수학한 과실에서 80주가 고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80주가 요렇게 고사가 130주가 고사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수확을 해버린 50주 있잖아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고사한 것은. 그래서 500주에서 실제 결과주수에서 자, 고사주수 뺄 때게 여기 기수학주수 먼저 빼주죠. 기수학주수 100주를 빼주고 요렇게 100주 빼주고 나머지 빼주는데 130주를 빼주면 안 되고 80주를 빼줘야 돼. 80주. 이게 미수학한 고사주수에서 고사한 주수 있잖아요. 요거 고사주수 요것만 빼줘야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 좀 볼 줄 아는가. 왜 그러냐면 과실 이제 수확량 축소할 때 과실만 보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실에서 수확할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이미 기수화가 해버린 것은 죽은 거 있잖아요. 고사주수 여기에 포함되어 버렸거든요. 이 50주는. 그러니까 500주에서 이 100주 그 기수학 주수를 빼줬으니까 여기 나머지 고사주수 빼줄 수 있잖아요. 이거 미수학한 주수에서 고사한 주수만 빼가지고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잡으면은 거기 그렇게 해갖고 수확량 측정하면 되거든요. 자, 기수확량 주었고 잡지가 여기가 보죠. 매실이고 이제 저기 강풍 조사 시 미부상 주수가 또 10주가 더 발생을 했다고 그러네. 그럼 여기다 미부상 주수도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 10주. 이렇게 빼주면 되거든요. 표본이 한 주당 착과량, 표본이 한 주당 낙과량 주었고, 낙과피해 구성률 주었고, 그 다음에 기수확량 주고, 잡주가 농지보다 80% 뻔했으니까 미부상 비율 최저값은 여기 20% 적용해야겠죠. 표본당 저가는 비대추정에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고, 주어진 고려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수확량 산출하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해율을 산출하라, 나무 피해를 산출하라. 이렇게 문제를 주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한번 보죠. 조사 대상 주수 주었을 때게 자 500에서 100주 빼 기수학 주수, 고사 주수 50주가 포함됐어요. 고사 주수 80주만 빼라고 했어요. 빼고 미부상 주수 빼면 310주가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이 문제의 포인트가 여가 있어요. 요거.
고사주수 130주인데 50주는 기수학주수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고사주수에서 죽은 것만 있잖아요. 이거 빼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사주수 130주 빼버리면 안 돼요. 여기 기수학주수에서 죽은 거 있으니까 여기가 겹치니까 50주는 겹치니까 80주만 빼줘야 되거든요. 금자 조사 수확량 그냥 간단하죠 뭐. 300지수 조사 대상 주수에서 주당 착과량 있잖아요. 저거 300지수에서 주당 낙과량에다 1만에서 낙비 착피는 없었잖아요. 낙비 해주고 미부상 주다 주당 평년 수확하면은 2270kg 나오거든요. 금자 조사 감수량은 보면은 310쪽에다 이제 여기 310에다가 이제 조사 낙과량 있잖아요. 주당 낙과량에다 50%에다 피해 낙과 피해 구성량에다 미부상 미수학한 나무 고사주수 있잖아요. 80주만 이거 이제 써먹어야 되거든요. 80주 고사된 거에서 감수량 주당 착과량 낙과량 950kg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금차 조사선에 금차 조사 감수량 기수확량 있잖아요. 요게 4020g인데 요거는 평년 수확량보다 적으니까 5000kg 적으니까 감수량 방식으로 산출하면 되거든요. 그럼 평년 수확량에서 이 수확량 빼주면은 4050kg 나오거든요. 그럼 미부상 감수량은 평균 수확량에서 수확량 있잖아요. 빼고 20%면 100%, 이건 피해율은 평수 밀병으로 가면 15.2%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나무 피해를 할 때는 이게 130주 다 해줘야 돼요. 나무 고사 여부를 따지니까 이렇게 하면 26%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쉬운 듯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꼼꼼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데.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문제 20번 한번 볼게요. 이제 적과전 종합인데요. 손단마트는 떫은간 3인 A품종 250주, B품종 150주를 경작하고 있는데, 보험가이며 적과전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으로 피해를 입었고, 적과 후에 태풍으로 낙엽 피해가 발생을 했대요. 자, 적과전에 강풍을 집중으로 피해를 입고, 적과 후에 태풍 피해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가입주수가 400주고 평년 착과수가 4만 개고 특약은 한정 5종 특약이 가입했어요. 한정 5종 특약. 요거 한정 5종 특약이 가입돼 있고, 야, 특약이 뭐 가입되는가 적과전 종합에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적과전 태풍 후 피해에 대해서 나무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무 피해를 할 때게 이제 여기서 유매도 절침도 찾아야 돼요. 유매도 절 2분의 1 이상, 소실은 2분의 1. 요거 해갖고 실제 결과저수를 해갖고 나무 피해를 잡아야 되니까 한정 5종 특약에. 그래, 그거 잡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절단 고사 잡아야 되고, 이 절단 3분의 1은 안 돼요. 요거. 나무 피해를 할 때 품종 상관없이 하니까 요건 안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침수 고사. 요거 들어가야 돼. 일부 침수 주수. 자, 요거는 일부 침수 고사나 일부 침수 주수 있잖아요. 여기는 침수율 곱해야 돼요. 침수율 낭피할 때 도복 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저 적과 후 착과수 할 때 조사 대상 주수 찾을 때는 이 중에서 저 고사하고 수학 불능 주수 맞아야 돼요. 확실히 고사해버린 거. 절단 고사하고 여기 일부 침수 주수 빼주면 안 돼요. 조사 대상 할 때 도복 고사만 빼주고, 비품종에서는 확실히 고사해버린 거, 침수 고사 있잖아요. 요것만 빼주고 조사 대상 주수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이렇게 구하면 되고, 적과 후에 사고 조사에는 낙엽 피해 조사가 왔다. 낙엽 피해가 왔거든요. 낙엽수, 병해충 낙엽수, 낙엽 피해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피해 조사. 낙엽이 떨어진 게 20개고, 병해충 낙엽수. 요거는 병해충 낙엽수는 착과수로 봐요. 이 피해 30%도 착과수로 보고, 이 피해가 50% 이상만 낙과수로 봐요. 그러면은, 전체 낙과수는 전체 이입을 찾아야 되는데, 전체 이입은 이게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에다가 동서남북 네 가지에다가 각 가지당 입이 10개라고 그랬어요. 이거 10 곱해줘야 돼요. 이게 조사 대상 입 전체 중에 요거 저기 이제 낙엽률 살 때 낙엽수가 20개잖아요. 20개에다가 병해충 낙엽수는 20개. 요게 낙엽률이 되거든요. 낙엽률. 그리고 이거 품종이 떫은감이거든요. 떫은감. 요거 품종이 떫은감이니까 이거 떫은감이에요. 떫은감. 요거 떫은감이니까 요거 이번에 이게 떫은감도 낙엽률에 따른 인정 피해를 환출하는 거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 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고 풀어봐야 돼요. 적과 후 착과수 산출해라. 착과감소에 적용 착과감소 가시수 산출해라. 과실소모에 적용한 누적감시를 산출해라. 다음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든요. 수학계시험 낙엽률 조사는 뭐 단간 떫은감이고 보상을 해주거든.
여기다 우박 일소 피해는 제외하죠. 표본정에서 표준으로 선정된 표본제 니은 동서남북 내고서 이런 신초 1년생까지죠. 요렇게 낙엽수에서 기재한 후 낙엽률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문제가 좀 지문도 길고 만만치 않은 문제였어요. 20번. 자,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저가고 착가수는 조사 대상 중에 있잖아요. 이건 고사하고 A 품종에서 고사하고 수학불능전 내주스만 딱 빼줘야 돼요. A 품종 절단 고사하고 이제 여기 도복 고사 있잖아요. 이 고사한 것만 딱 빼줘야 돼요. 조사 대상 할 때게. 요렇게 빼면 230 주고, 비품종 조사 대상 이것도 딱 고사나 수학불능정만 빼주면 140 주거든요. 조사 대상 주수 합계는 370 주니까 최소 표본주에서는 앞에다 7 더하면 돼요. 7 더하면 되거든요. 표본주는 10주에 10주 딱 하거든요. 품종별 표본주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 비례로 해가지고 품종별 표본주수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0주를 갖다 이렇게 A 품종 조사 대상 전체 조사 대상 주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수점 6.21이니까 소수점 있으면은 하나 플러스니까 7주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B 품종 똑같이 하면 4주를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A 품종자 척가수는 이렇게 250에서 10, 230 곱하기 표본주 척가수가 700개에다 표본주로 나누면 23,000개고, B 품종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14,000개니까 합계는 37,000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착가 감소가실수 선정할 때 최대 인정 감소가실수 있잖아요. 나무 피해는 요렇게 이게 그 나무 피해를 한번 여기 딱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절단 고사하고 침수 주수에 있잖아요. 침수 주수에는 가시 침수율 곱해주고 도복 고사 요거 더해주면 되거든요. 침수율 할 때게 침수 고사나 일부 침수 주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침수율 다 곱해주는 거예요. 일부 침수 주스만 침수율 곱하는 거 아니에요? 침수가 됐으면은 이 침수된 나무지에서 가장 평균적인 걸 선정해갖고 침수율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침수자가 붙은 것은 다 합쳐가지고 침수율을 곱해야 된다는 거. 요것도 좀 조심하세요. 나무피에 이렇게 침수를 그렇게 하면은 7.5%가 나오거든요. 최대 인정가도 3,000개거든요. 이렇게 착가 감소가실수는 이렇게 하면 최대 인정 감소가실수가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하고 착가수 차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적 감실수는 낙엽배 감실수는 사고 당시 착가수. 요때 사고 당시 착가수에서는 37,000에서 낙과 가실수나 이런 거, 수학하는 거 없다고 그랬으니까 37,000개가 되거든요. 그 낙엽률은 아까 했었죠. 요게 조사 대상 주수, 10주가 최소 표본 주수는 10주거든요. 동서남북 4가지에다 입이 한 가지당 10개씩 있다서 10분의 낙엽률은 10%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조사대상 수준에 있잖아요. 400개에서 앞에 고사되고 수학불능된 거 빼버리면 370, 미부상 주수 빼면은 370주가 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고사 주수네. 이거 미부상 주수 아니에요? 370주 되면 최소 뽑으면 10주 선정하고, 그래서 10주 선정을 한 거다. 낙엽률의 인자에 따라서 0.9662 곱하기 낙엽률만 0.00703 있잖아요. 2.6번. 이거 떫은감 이건 좀 암기를 좀 해놓으세요. 이거 해가지고. 감실수는 37,000개에다가 37,000대 2.63 곱하기 0분의 973개가 되거든요. 누적감실 973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단감 떫은감 이렇게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가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시사성 있는 문제들이니까 조금 계속 한번 쭉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시간에 문제들 주었는데 시간의 문제들도 좀 한번 다 풀어보세요. 풀어주진 않을 테니까 추가로 이런 것들 모의고사 지금 5번을 볼 텐데 5번에 다 못 담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한 번씩 더 보라고 시간에 추가 문제들 내가 쭉 지금 넣어줬거든요. 문제를 내줬거든요. 이게 무화과 2번 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질문 3 같은 경우 감귤 또 동상의 기간 2번 사고 났을 때 이런 거 문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문제 4번 같은 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 싹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별 저가점 종합 있잖아요. 이게 저가점 종합 상품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 같은 거 가로넣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히 좀 공부 좀 해놓으시고 문제 6번 같은 거 특징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공부 좀 해놓으시고 요렇게 문제 7번 이렇게 인수제한 관련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도 한번 쭉 풀어보세요. 문제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자, 요렇게 해서 이 과목에서 이제 이 과목도 문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제가 지금 추가 문제까지 있고 쭉쭉 풀어줬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였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연습을 한번 쭉 해보세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조금 문제를 이거 문제 17번 답 좀 내가 수정해 줬으니까 여러분들 꼭 수정해서 쓰세요. 이렇게 긴급 도축했을 때는 잔존물 처리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거 지문에는 있는데 이거 트릭이에요. 좀 트릭이니까 여기 보험금 구할 때게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내가 조금 잘못해갖고 합산해 놨는데 요거 보험금 지급할 때게 잔존물 처리 비용 그 긴급 도축일 때 잔존물 처리 비용을 안 준다는 거. 그래서 이 보험금에 때 170만 그 76만 원으로 하라는 거 보험금 요거 이렇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빠르게 좀 풀어줬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덜 된 사람은 요거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부족한데 자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올 수가 있다. 요런 것들을 제가 좀 해주려고 좀 여러분들이 좀 초보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도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문제 여러분들 저기 제가 생각할 때게 1, 2과목 평균 50점만 나면 무조건 합격해요. 시험. 요거보다는 어렵게 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목점 따져갖고 좀 어렵게 내놨으니까 요런 거 가지고 공부할 것도 다 해놨으니까 요거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거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요. 요거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풀어줬다고 여러분들도 빠르게 대충 풀면 안 돼요. 자 답지 보고 여러분들 한번 싹 풀어보시고 답지 맞춰보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재갖고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거 제가 누누이 예력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학 거닫기로 좀 하지 마세요. 한번 풀어보고 쑥 던져버리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문제 그렇게 하면은 시중에 모의고사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풀어본다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다시 풀어봐요. 이 문제를 2시간 가지고 그리고 또 다시 연습해보고 한 3-4번, 5번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숙달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당황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실전에 닥쳤을 때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이런 걸 체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은 그 시험 보는 연습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력 걸고 다 알아도 시간 안에 못 풀면 말짱 꽝이에요.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시간 안에 풀어갖고 60점 이상을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스킬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시험 보는 스킬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20-30점 차이 나버려요. 평균. 거기서 당락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다 안다고 해서 이 시험 합격 못해요. 왜냐면 이 시험이 굉장히 2시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스킬이 굉장히 요해요. 만약에 1과목만 열심히 풀다가 2과목 잘못하면 못 풀고 끝나버리거든요.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1과목 5점짜리 먼저 풀고 5점짜리 아는 것만 빨리 풀어라. 그 다음 15점부터 아는 것 먼저 풀고 하고 2과목으로 넘어가서 2과목도 5점짜리 15점 아는 것 먼저 풀어라. 그리고 시간이 났을 때 나머지를 풀어와라. 그래서 시간 안부를 잘해서 다 안다고 해서 1과목에서 열심히 풀고 있으면 안 돼요. 1과목만 빨리 2과목 넘어가서 2과목 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모의고사 가지고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제 말 명심하세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몇 번 풀어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